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북카페 온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서지훈이 오늘도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서점 안에서 그의 손길은 한 권 한 권 책을 제자리에 놓아주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돌보는 듯했다. 3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서점 아저씨로 불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과거를. 코드네임 K로 불렸던 그는 15년 전까지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블랙 요원이었다. 한 번의 임무로 적진에 혼자 침투해 핵심 정보를 빼내고 3초 안에 상대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2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윤채아가 연습하는 소리였다. 그녀의 연주는 언제나 서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서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다. 단순한 이웃사촌으로서의 배려였지만 그 배려 속에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채아 씨, 오늘 커피 올려드릴게요. 서지훈이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15년 전의 날카로운 본능은 여전히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었다. 오후 2시, 평소보다 일찍 서점이 조용해졌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서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15년간 봉인해 두었던 본능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손님 같았지만 서지훈의 훈련된 눈은 그의 움직임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포착했다. 너무나 경계심이 강한 걸음걸이, 주위를 살피는 시선, 그리고 재킷 안쪽에 숨겨진 무언가의 윤곽.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서지훈이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근육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책은 관심 없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직접적이었다. 서지훈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지훈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동시에 그는 주변의 모든 물건들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다. 펜, 책, 커피잔, 심지어 의자까지도 필요하다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윤채아의 모습이 있었다. 서지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서지훈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K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채아를 노리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녀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15년 동안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만은 변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서지훈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남자가 손짓하자 서점 밖에서 2명이 더 들어왔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다. 서지훈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적은 3명, 모두 훈련받은 것 같아 보였다. 손님들,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훈이 마지막 경고를 했다. 하지만 세 남자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첫 번째 남자가 재킷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순간 서지훈의 몸이 움직였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K의 본능이 번개처럼 깨어났다. 그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다.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이 놀라며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서지훈에게는 예상된 움직임이었다. 두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세 번째 남자는 뒤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서지훈은 이미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전투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세 명의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서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들을 내려다봤다. 15년 만에 다시 깨어난 K의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누가 보낸 거냐? 서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세 남자는 모두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지훈이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신분증은 없었지만 같은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모두 끼고 있었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의 문양이었다. 이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조직의 표시였다. 2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채아가 아래층의 소동을 들었을 것이다. 서지우는 재빨리 세 남자를 서점 뒤쪽 창고로 끌고 가서 결박했다. 다행히 이들은 한동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지훈 씨?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채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다. 아, 책이 넘어져서 좀 시끄러웠어요. 괜찮습니다. 서지훈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서지훈은 창고 문을 잠그고 서점으로 돌아왔다. 깨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혈흔을 닦아내면서 생각했다. 도대체 채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런 자들이 그녀를 찾고 있는 걸까? 30분 후 서지훈이 서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 세단 2대가 서점 앞에 멈춰 서고 있었다. 서지훈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냄새가 났다. 서지훈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채아에게 말했다. 채아 씨, 잠시 안쪽 방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손님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서요.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훈 씨,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따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인 채아였지만 그녀의 다른 감각들은 매우 예민했다. 서지훈은 그녀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서지훈이 안심시키며 말했다. 서점 아래로 내려가니 벌써 5명의 남자들이 서점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본격적인 작전인 것 같았다. 서점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리더로 보였다. 서점 주인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공손하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지훈이 경계심을 숨기며 물었다. 이번 상대는 이전의 3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2층에 거주하는 윤채아 양을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로 만나야 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서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남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혹시 당신 K는 아니시죠? 남자가 갑자기 물었다. 서지훈의 온몸이 순간 굳어졌다. 15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 다시 불려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서지훈이 태연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움직임을 보니까 알겠네요.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야. 그리고 아까 내 부하들을 제압한 것도 당신이겠지? 남자가 냉소하며 말했다. 바로 그때 서점 밖에서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다른 세력인 것 같았다. 서지훈과 앞에 남자 모두 창문 쪽을 바라봤다. 검은 승용차에서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내렸다. 그를 본 순간 서지훈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윤현우. 그의 옛 동료이자 절친한 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지훈의 가슴이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현우가 서점 안을 들여다보며 서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에도 충격이 역력했다. 정말 K가 맞나? 서점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서지훈과 현우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먼저 들어온 정장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흥미롭군. K와 윤현우가 한자리에. 정장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현우가 서점으로 들어서며 서지훈에게 다가왔다. K야, 정말 내가 맞구나. 15년 동안 찾고 있었어. 형은 왜 여기에? 서지훈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15년 전의 배신이 아직도 선명했다. 내 동생 채아를 지키러 왔어. 현우의 말에 서지훈이 충격을 받았다. 채아가 형의 동생? 서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장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정말 운명적이네. K가 자기도 모르게 윤현우의 동생을 보호하고 있었다니. 현우가 정장 남자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넌 누구냐? 소개할게. 나는 최민석. 15년 전 너희들의 임무를 망친 바로 그 사람이야. 정장 남자가 여유롭게 말했다. 서지훈과 현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최민석? 15년 전 그들이 찾고 있던 이중 스파이였다. 불가능해. 넌 이미 죽었을 텐데.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었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나? 최민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살아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인을 처리하러 왔지. 마지막 증인이라니. 서지훈이 최민석을 노려보며 물었다. 윤채아 말이야. 15년 전 그 꼬마가 내 진짜 얼굴을 봤거든. 물론 당시에는 어린아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성인이 되었고 절대음감까지 가지고 있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알아볼 거야. 현우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최민석을 바라봤다. 그래서 채아의 시력을 앗아간 거구나. 아, 그 폭탄 테러 말이야? 그건 그냥 덤이었어. 윤현우 너를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거지. 최민석이 태연하게 말했다. 서지훈이 현우를 바라봤다. 형, 15년 전 일에 대해 설명해줘.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현우가 깊은 숨을 쉬었다. K야, 15년 전.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조직 내부에 이중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조직에 남아서 그놈을 찾기로 했던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아가 테러에 휘말렸어. 최민석이 증거 인멸을 위해 우리 집을 폭파했거든. 서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15년간 품고 살았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형은? 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나는 15년 동안 최민석을 쫓고 있었어. 그리고 채아를 보호하면서.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K야. 15년 동안 오해를 풀지 못해서. 최민석이 박수를 쳤다. 감동적인 재회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오늘 여기서 너희 모두 끝장낼 거야. 최민석이 손짓하자 서점 밖에서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지훈과 현우가 등을 맞대고 섰다. 15년 만에 다시 함께 싸우게 된 것이다. K야, 예전 실력 기억나? 현우가 작게 웃으며 물었다. 형이야말로 15년 동안 녹슬지 않았길 바라. 서지훈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채아의 목소리였다. 서지훈과 현우가 동시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최민석이 뒤따라오며 웃었다. 늦었어. 이미 내 부하들이 위로 올라갔다고. 2층 문이 부서져 있었고 채아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둘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거기서 서지훈이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첫 번째 복면남이 칼을 휘둘렀지만 서지훈은 그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다. 현우도 다른 복면남과 격투를 벌였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더 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석의 부하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채아 씨, 괜찮으세요? 서지훈이 복면남을 제압한 후 채아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아니 케이 씨? 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훈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오빠 목소리를 15년 동안 그리워했는데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 알 수 있었어요. 오빠가 그토록 찾던 K라는 분이라는 걸. 서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채아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채아 씨는 처음부터? 서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오빠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채아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현우가 채아를 끌어안았다. 채아야,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해서. 오빠야말로 미안해요. 쟤 때문에 1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채아가 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래층에서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에 있는 놈들. 5분 안에 윤채아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한다. 서지훈이 창문 너머를 내려다봤다. 건물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최소 20명은 넘는 것 같았다. 형, 우리가 할 일은 하나네. 서지훈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K. 15년 만에 다시 팀이 되는 거야. 현우가 미소를 지었다. 채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움이라니? 서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제 절대음감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발소리, 심박수, 호흡 패턴까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채아가 자신 있게 말했다. 현우가 놀라며 채아를 바라봤다. 정말? 네. 15년 동안 시력을 잃고 살면서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지금 이 건물에 몇 명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서지훈과 현우가 눈을 마주쳤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 마지막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채아가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1층에 7명, 뒷문에 4명, 옥상에 3명. 나머지는 앞쪽에서 대기 중이에요. 최민석은 1층 중앙에 서 있어요. 채아가 정확하게 보고했다. 서지훈이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요, 채아 씨. 형은 뒷문으로, 나는 정면으로. 서지훈이 작전을 제시했다. 채아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우리를 지원해줘.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야. 서지훈이 말했다.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분 조심하세요. 서지훈과 현우가 무기를 점검했다. 15년 만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의 호흡이 다시 살아났다. 형, 15년 전처럼 해보자. 서지훈이 말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함께 임무를 완수하자. 현우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서지훈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각 층마다 적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채아의 정보 덕분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지훈 씨, 1층 오른쪽 모서리에 2명이 숨어 있어요. 채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암살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첫 번째 적에게 다가갔다. 목을 정확한 압력으로 눌러 조용히 기절시켰다. 두 번째 적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우는 뒷문으로 이동했다. 그 역시 15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뒷문을 지키고 있던 4명의 적들은 현우가 나타났다는 것조차 모른 채 하나씩 제압당했다. 현우 씨, 뒷문 쪽 정리됐어요. 지금 옥상에서 3명이 내려오고 있어요. 채아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서지훈이 1층에 도착했다. 최민석이 여전히 중앙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5명의 부하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K, 드디어 내려왔군. 15년 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네.
최민석이 여유롭게 말했다. 끝내자, 최민석. 서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지훈에게는 채아라는 최고의 지원이 있었다. 지훈 씨, 왼쪽에서 2명, 오른쪽에서 1명이 접근해요. 채아의 음성이 서지훈의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서지훈이 탁자를 밀어 엄폐물로 삼고 적의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하나씩 제 앞에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15년의 공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현우도 옥상에서 내려온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계단에서의 전투는 좁은 공간이라 더욱 위험했지만 그의 경험은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에 충분했다. 정말 대단하군, K. 역시 전설은 전설이야. 최민석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의 부하들이 모두 쓰러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유로웠다. 이제 내 차례다. 서지훈이 최민석을 향해 다가갔다. 15년 전에 못다한 대결을 이제야 할 수 있겠네. 최민석이 재킷을 벗어던지며 격투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이 맞붙었다. 최민석도 만만치 않은 실력자였다. 그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지훈이 주먹을 피하며 반격했지만 최민석도 쉽게 당하지 않았다. K야, 15년 동안 뭘 했나? 실력이 많이 녹슬었는걸? 최민석이 조롱하며 말했다. 하지만 서지훈은 아직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15년 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현우가 2층에서 내려왔다. K야, 위쪽은 정리했어. 좋아, 형. 이제 이놈만 남았어. 서지훈이 대답했다. 최민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제 2대1이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민석이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폭탄이었다. 이 건물째 다 날려버릴 거야. 최민석이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서지훈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채아가 아직 위에 있었다. 채아. 현우가 소리치며 계단으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최민석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민석이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30초였다. 서지훈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최민석의 손목을 잡아 폭탄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최민석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K야, 채아를 데리고 나가. 현우가 소리쳤다. 혼자서는 안 돼, 형. 서지훈이 대답했다. 20초, 19초, 18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서지훈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최민석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킨 후 폭탄을 집어들었다. 형, 채아를 데리고 나가. 서지훈이 외쳤다. K야, 너도 같이. 현우가 애타게 말했다. 15초, 14초, 13초. 서지훈이 폭탄을 들고 뒷문으로 달려갔다.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던져야 했다. 현우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채아를 안고 앞문으로 뛰어나갔다. 10초, 9초, 8초. 서지훈이 뒷문을 열고 폭탄을 던지려는 순간 최민석이 뒤에서 그의 다리를 잡았다. 같이 죽자, K. 최민석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5초, 4초, 3초. 서지훈이 최민석을 발로 차서 떼어내고 폭탄을 최대한 멀리 던졌다. 2초, 1초.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서점 뒤편의 빈 공터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 서지훈은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지만 건물은 무사했다. 현우가 채아를 안고 뒷문으로 달려왔다. K야, K야. 현우가 연기 속에서 서지훈을 찾았다. 서지훈이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형, 채아 씨는? 괜찮아. 다 괜찮아. 현우가 안도하며 말했다. 채아가 서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주셔서. 최민석은? 서지훈이 주위를 둘러봤다. 최민석은 서점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다.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현우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15년간 쫓아온 이중 스파이를 드디어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나? 서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K야. 15년 동안의 모든 일이 마무리됐어. 현우가 서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세 사람은 서점으로 돌아왔다. 폭발의 여파로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복구할 수 있는 정도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현우가 서지훈에게 물었다. 계속 여기서 서점을 운영할 거예요. 이제 진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서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여기서 살아도 될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지훈과 채아가 동시에 웃었다. 당연하죠, 형. 한 달이 지났다. 서점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다. 현우가 합류하면서 카페 부분이 확장되었고 채아의 피아노 연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손님이 많네요. 채아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말했다. 채아 씨 연주 때문이에요.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서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현우가 커피를 내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15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15년 전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채아가 말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값진 것 같아요.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네. 가족을.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서점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서지훈 씨?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서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민석의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진지하게 말했다. 최민석의 조직이라니. 그 사람은 이미 체포됐는데요. 서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최민석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아우로보로스라는 국제 조직이 있어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의 반지, 기억하시죠? 국정원 요원이 설명했다. 서지훈이 그날 적들이 끼고 있던 반지를 떠올렸다. 그 조직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최민석의 체포 소식을 듣고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채아 씨를 노리고 있어요. 현우가 나타나 대화에 끼어들었다. 보복이라니? 최민석이 체포되면서 조직의 많은 비밀이 노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윤채아 씨는 여전히 그들에게 위험한 증인이에요. 요원이 설명했다. 채아가 2층에서 내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서지훈과 현우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막 평화를 찾았는데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채아 씨,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정원 요원이 제안했다. 아니에요. 채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서지훈이 놀라며 채아를 바라봤다. 너무 위험해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채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점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이었는데 오늘은 적막했다. 서지훈이 1층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15년간의 경험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현우도 2층에서 채아를 지키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서지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서점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레이저 포인터 불빛이 창문을 향했다. 저격수였다. 다들 엎드려. 서지훈이 소리치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동시에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총알이 날아왔다. 현우가 채아를 안고 침실 안쪽으로 피했다. 케이야, 저격수다. 알고 있어. 서지훈이 대답하며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무기를 꺼냈다. 서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인 것 같았다. 아우로보로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채아 씨, 절대음감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서지훈이 2층으로 소리쳤다. 지금 집중해보고 있어요. 채아가 대답했다.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물 앞에 8명, 뒤쪽에 6명, 옆 건물 옥상에 저격수 2명. 서지훈이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공격이었다. 형, 이번엔 다른 전략이 필요해. 서지훈이 현우에게 말했다. 무슨 생각이야? 현우가 물었다. 우리가 공격을 받기만 하면 안 돼. 먼저 치고 나가야 해. 서지훈이 비상계획을 실행했다. 서점 지하에는 15년 전부터 준비해둔 비밀 통로가 있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것이었다. 지하로 내려가요. 서지훈이 채아와 현우를 이끌었다. 지하 통로는 근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거기서 3블록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케이야, 이런 준비까지 해뒀었구나. 현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1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어요. 서지훈이 대답했다.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는 아우로보로스의 부하들이 서점을 수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3사람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30분 후 3사람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다. 현우의 옛 동료가 운영하는 안전가옥이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서지훈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뭘 할 생각이야? 현우가 물었다. 아우로보로스의 본부를 찾아서 끝장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쫓기고 싶지 않아. 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채아가 2사람을 바라봤다. 저도 함께 갈게요. 너무 위험해. 현우가 만류했다. 오빠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단순히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채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서지훈이 채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날 3사람은 아우로보로스의 본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현우의 국정원 인맥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강남구에 있는 한 무역회사가 의심스러워. 현우가 자료를 보며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회사지만 최민석과 연결고리가 있어. 직접 가보자. 서지훈이 제안했다. 그들은 무역회사 건물을 정찰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했다. 일반적인 무역회사치고는 이상했다. 채아 씨, 이 건물에서 뭔가 들리나요? 서지훈이 물었다. 채아가 귀를 기울였다. 지하에서 기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훈련하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려요. 확신을 얻었다. 이곳이 아우로보로스의 본부였다. 어떻게 들어갈까? 현우가 물었다. 정면 돌파는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서지훈이 건물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때 채아가 말했다.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서지훈과 현우가 동시에 물었다. 제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저를 노리고 있으니까 제가 나타나면 적들이 집중할 거예요. 그 틈에 2분이 침투하시는 거죠. 절대 안 돼. 현우가 즉시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요. 서지훈도 반대했다. 하지만 채아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제가 건물 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저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음감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피할 수 있다고요.
채아의 계획에 대해 세 사람이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지훈이 말했다. 채아 씨에게 완벽한 탈출 루트를 확보해주고 우리도 최대한 빨리 지원할 거예요. 작전이 시작되었다. 채아가 건물 앞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서지훈과 현우는 건물 뒤편에서 침투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30분 후 예상대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채아를 발견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시작됐어. 채아가 작은 이어폰을 통해 말했다. 서지훈과 현우가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다. 경비들의 시선이 모두 채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채아가 카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를 뒤따르는 남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금이야. 서지훈이 현우에게 신호했다. 두 사람이 건물 뒤편 비상구로 침투했다. 다행히 경비는 한 명도 없었다. 모든 인력이 채아를 추적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채아야, 상황은 어때?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지금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거리 확보는 되어 있어요. 채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지훈과 현우가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1층은 정말 평범한 사무실 같았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곳이야. 서지훈이 중얼거렸다. 지하에는 무기고와 훈련장, 그리고 거대한 작전실이 있었다. 지하 시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아우로보로스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제적인 테러 조직이었다. 케이야, 이걸 봐. 현우가 작전실의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각 지점마다 작전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이 정도 규모라니. 서지훈이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때 작전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목에는 아우로보로스의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침입자들이 여기까지 왔군요.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우로보로스의 부사령관 김선영입니다. 서지훈과 현우가 즉시 전투 자세를 취했다. 최민석의 체포로 우리 조직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김선영이 계속 말했다. 너희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까요? 김선영이 벽의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경보음이 울리며 건물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채아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김선영이 냉소하며 말했다. 서지훈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채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거짓말이야. 현우가 소리쳤다. 확인해 보시죠. 김선영이 모니터를 조작했다. 화면에 채아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채아. 현우가 절규했다. 서지훈이 김선영을 노려봤다. 채아를 어디에 가둬뒀나? 협상해보죠. 당신들이 여기서 얻은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윤채아를 살려주겠습니다. 서지훈과 현우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채아를 구하려면 아우로보로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거대한 테러 조직의 계획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윤채아는 죽습니다. 김선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지훈이 현우를 바라봤다. 15년 전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그때는 현우가 희생을 감수하며 더 큰 목표를 택했다.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형,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서지훈이 작게 말했다. 무슨 방법? 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바로 그때 서지훈의 이어폰에서 희미한 신호가 들려왔다. 채아의 목소리였다. 지훈 씨, 현우 오빠. 매우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채아였다. 김선영이 그들을 감시하느라 채아가 가진 비상통신 장치를 찾지 못한 것 같았다.
저는 괜찮아요. 제 위치를 파악했어요. 이 건물 지하 3층, 동쪽 끝방이에요. 채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서지훈이 현우에게 눈짓했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죠. 서지훈이 김선영에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채아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시죠. 김선영이 앞장서서 지하 3층으로 안내했다. 뒤따라오는 경비원들도 있었지만 서지훈과 현우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더욱 삼엄한 경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양쪽에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동쪽 끝방이라고 했지? 서지훈이 현우에게 작게 속삭였다. 그래. 준비됐어? 현우가 대답했다. 김선영이 한 방에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정말로 채아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다. 채아야.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다. 확인했으니 이제 약속을 지키시죠. 김선영이 말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지훈이 말했다. 아우로보로스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김선영이 반문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지는 알아야죠. 서지훈이 고집했다. 김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시설을 동시에 공격하는 겁니다. 국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서지훈과 현우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제 전쟁이었다.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게 할 수 없어. 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윤채아는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선영이 냉소했다. 바로 그 순간 채아가 스스로 끈을 풀고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김선영이 당황했다. 1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손가락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채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채아의 탈출로 상황이 급변했다. 서지훈과 현우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경비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지훈이 김선영을 제압했고 현우는 다른 경비원들과 격투를 벌였다. 채아, 이쪽으로. 서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채아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잠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방 안쪽의 컴퓨터였다. 김선영이 급하게 뭔가를 조작하려 했던 그 컴퓨터였다. 이 컴퓨터에서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로 알 수 있었거든요. 채아가 설명했다. 서지훈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전 세계 금융시설 공격의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다. 24시간 후에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걸 중단시켜야 해. 서지훈이 급하게 키보드를 조작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복잡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작전이 앞당겨질 수도 있었다. 김선영, 이걸 어떻게 중단시키는 거야? 현우가 김선영을 압박했다. 늦었어요. 이미 전 세계 지부에 신호가 전송됐습니다. 김선영이 비웃으며 말했다. 채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제가 해볼게요. 할 수 있어? 서지훈이 의아해했다. 15년 동안 피아노만 친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 많이 배웠거든요. 채아가 자신있게 말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절대음감은 키보드 타이핑에도 도움이 되었다. 각 키의 소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했다.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채아가 흥미롭게 말했다. 채아가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안 서지훈과 현우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경비원들과 싸워야 했다.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면서 모든 인력이 지하 3층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채아, 시간이 없어. 현우가 적들을 막아내며 소리쳤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채아가 집중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15년간 피아노를 연주하며 단련된 손가락의 정확성과 속도가 빛을 발했다. 찾았어요. 마스터 컨트롤러에 접근했습니다. 채아가 외쳤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암호가 필요했다. 화면에는 아우로보로스의 진정한 의미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떴다. 김선영, 암호가 뭐야? 서지훈이 김선영을 압박했다.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김선영이 완강히 버텼다. 채아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잠깐, 아우로보로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형태죠? 맞아. 그런데 현우가 물었다. 그건 끝과 시작이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순환. 혹시 이터널 사이클? 채아가 암호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이 변했다. 접근 허가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됐어요. 채아가 환호했다. 그녀가 마지막 명령을 입력하자 전 세계 아우로보로스 집으로 전송되던 작전 신호가 모두 취소되었다. 동시에 각 지부의 위치 정보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제 전 세계 경찰이 동시에 아우로보로스를 소탕할 수 있어요. 채아가 기쁘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서 탈출해야 했다. 경비원들이 더욱 많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제 나가자. 서지훈이 소리쳤다. 세 사람이 지하 3층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다. 아우로보로스는 그들을 절대 살려서 보낼 생각이 없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 현우가 주위를 둘러봤다. 채아가 귀를 기울였다. 저쪽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환기구가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이 채아가 가리킨 방향으로 이동했다. 정말로 대형 환기구가 있었다. 여기로 나갈 수 있을까? 서지훈이 환기구를 살펴봤다. 해볼 수밖에 없어. 현우가 대답했다. 서지훈이 먼저 환기구로 들어갔다. 그 다음 채아, 마지막으로 현우가 따라 들어갔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채아의 안내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공기의 흐름과 소리만으로도 어느 쪽이 출구인지 알 수 있었다. 30분 후 세 사람은 건물 밖 주차장에 있는 환기구 출구로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정말 해냈네. 현우가 안도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다. 아우로보로스의 추격이 계속될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서지훈이 말했다. 이미 했어요. 채아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컴퓨터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할 때 국정원에도 동시에 전송했거든요. 곧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다. 아우로보로스 본부는 완전히 포위되었고 김선영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일주일 후 전 세계에서 아우로보로스 소탕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채아가 해킹한 정보 덕분에 모든 지부를 동시에 급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점 북카페 오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제 정말 끝났네. 서지훈이 안도하며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현우가 미소를 지었다. 채아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말했다. 15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채아야, 그런데 언제부터 컴퓨터를 배웠던 거야? 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심심해서 배운 거예요.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채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대단해. 내가 없었다면 세계가 큰 위험에 처할 뻔했어. 서지훈이 감탄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채아가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채아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시력 회복 수술? 서지훈이 놀라며 물었다.
국정원에서 온 의료진이 채아에게 설명했다. 최신 기술로 개발된 수술법입니다. 15년 전의 손상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채아가 망설였다. 1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력을 되찾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우가 물었다. 95% 이상입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의료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서지훈이 채아의 손을 잡았다. 결정은 채아 씨가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지지할 거예요. 채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력을 되찾으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발달시킨 다른 감각들이 약해질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채아가 결정을 내렸다. 수술을 받겠어요. 채아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서지훈과 현우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다시 빛을 찾으려 하는 것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며칠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드디어 붕대를 제거하는 날이 왔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채아가 조금씩 눈을 떴다.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서지훈과 현우의 얼굴이었다. 오빠, 지훈 씨. 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되찾은 시력으로 본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시력을 되찾은 채아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15년 동안 목소리와 촉감으로만 알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점이 이렇게 예뻤구나. 채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점의 따뜻한 조명,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지훈 씨가 매일 아침 만들어주신 커피도 이렇게 예쁜 컵에 마신 거였네요. 채아가 웃으며 말했다. 서지훈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기억이에요. 채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5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채아가 처음으로 시력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15년 동안 오직 촉감과 청각에만 의존해서 연주했지만 이제는 악보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음악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채아가 연주를 마치고 말했다. 시각과 청각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서지훈이 말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갔다. 채아가 시력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웠구나. 채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공원의 푸른 나무들, 하늘의 흰 구름들,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서점 북카페 오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채아의 피아노 연주와 현우의 맛있는 커피, 그리고 서지훈의 친절한 서비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채아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말했다. 채아 씨 연주가 유명해져서 그래요. 멀리서도 듣기 위해 오시거든요. 서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다.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었다. 형, 정말 고마워. 서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뭘 가지고? 현우가 의아해했다. 15년 전에 나를 배신했다고 오해했었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찾아줘서. 서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현우가 서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채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다시 찾았고 시력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채아가 서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서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채아 씨.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15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1년 후 서점 북카페 온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서지훈과 채아의 결혼식이었다. 정말 축하해, 케이야. 현우가 서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도 이제 케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서지훈이에요. 서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서지훈. 내 동생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 현우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다. 채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15년 만에 되찾은 시력으로 자신의 결혼식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채아 씨. 서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 씨도 정말 멋져요. 채아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동네 사람들과 서점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국정원 동료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15년 전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채아가 말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값진 것 같아요.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네. 진정한 가족을.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다시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평화였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소리가 들려왔다. 서지훈, 채아, 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5년간의 상처와 오해가 모두 치유되고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점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15년 만에 풀린 오해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지훈, K, 현우, 채아는 각자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지키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